제24강 양중기, 즉 크레인 안전과 와이어로프 완전 정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핵심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나 안전율 같은 이런 숫자 암기 파트 있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 배경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네, 출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법에서 정한 양중기가 딱 5가지라고 나오네요. 이걸 왜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 무거운 걸 드는 기계는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무거운 걸 드는 기계는 정말 많지만 법으로 특별 관리하는 고위험 기계는 딱 이 5가지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바로 크레인입니다. 호이스트를 포함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량물 운반 설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호이스트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작다고 해서 사고 위험까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현장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나 공장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 같은 것들이죠. 양중기의 대표 주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이겠네요. 맞습니다. 고정된 크레인이 갈 수 없는 곳의 작업을 위해서 탄생한 거죠. 트럭 같은 차체에 탑재돼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 예를 들어 도로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내리는 카고 크레인, 바로 그겁니다. 길에서 많이 봤죠. 핵심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리프트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붙죠. 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 하중 0.1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0kg이네요? 왜 하필 0.1톤이라는 숫자가 딱 붙은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이게 왜냐하면 수직 이동이 필요한데 왜 0.1톤, 즉 100kg 기준이 붙었을까? 그 이하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위험 설비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100kg을 넘어가면 사고 시의 그 충격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험도의 임계점이군요. 우리가 아파트 이사할 때 보는 그 사다리자가 바로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리프트는 0.1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곤돌라입니다. 이건 초고층 빌딩 외벽 작업의 필수 장비죠.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고요. 네, 고층 빌딩 유리창 청소할 때 작업자분들이 타고 있는 바로 그거요. 맞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오르내리는 작업대. 핵심은 건물 외벽 작업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승강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거네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하지만 가장 친숙한 만큼 추락이나 끼임 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엘리베이터를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 5가지네요. 자, 그럼 머리 글자만 따서 외워봅시다. 크, 이, 리, 곤, 승. 다들 따라해보세요. 크, 이, 리, 곤, 승.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암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리프트랑 승강기 이 두 개의 차이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맞아요. 둘 다 위아래로 움직이니까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사람 탑승 여부와 사용 장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먼저 리프트를 보면요. 크게 건설용과 산업용으로 나뉩니다. 건설용, 산업용이요? 네. 건설용 리프트는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작업자랑 화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어요. 근로자들의 이동수단인 셈이죠. 하지만 공장 같은 곳에서 쓰는 산업용 리프트는요. 오직 화물만 운반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타면 명백한 불법이고 추락하면 바로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산업용 리프트는 그럼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거네요. 그럼 승강기는요? 승강기도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승강기 말고 화물용 승강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화물용이지만 예외적으로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자 한 명의 탑승은 허용이 됩니다. 한 명은 괜찮군요. 네, 단 300kg 미만 소형은 제외하고요. 반면에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작은 엘리베이터,
덤웨이터라고 하죠. 네네. 그런 소형 화물용 승강기는 사람이 절대로 탑승하면 안 됩니다.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고 타는 순간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안전의 시작이군요. 자, 그럼 이 5가지 양종기가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무거운 걸 들어 올리니까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생명벨트 같은 안전장치들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양중기에 반드시 필요한 4대 공통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4가지요? 네.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그리고 제동 장치. 이 4가지입니다. 이것도 암기법이 있겠는데요. 과, 권, 비, 제. 맞나요? 오, 정확합니다. 과, 권, 비제. 그럼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더 실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요. 아,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사람 너무 많이 타면 삐 하고 울리는 거, 그거잖아요. 이 이상은 무리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해진 무게, 즉 정격 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리고 작동을 아예 멈춰버리는 장치죠. 아주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두 번째, 권과 방지 장치.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권과가 무슨 뜻인가요? 한자어인데요. 권은 감을 권, 과는 진할 과, 즉 과하게 감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과하게 감는다. 아, 크레인이 고리, 훅을 계속 감아 올리다 보면 기계 본체에 부딪혀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거나 기계가 망가질 수 있겠네요. 그걸 막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있어야 하냐면 와이어 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올리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기계가 파손되거든요. 이걸 막는 거죠. 혹시 인형 뽑기 기계 해보셨어요? 그럼요, 잘은 못하지만 거기서 집게가 천장에 닿기 직전에 저절로 멈추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훅이 드럼에 닿기 전에 자동으로 상승 동작을 멈추게 하는 장치. 아주 중요합니다. 와, 인형 뽑기 비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세 번째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이건 뭐 배경이랄 것도 없이 기계 오작동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걸 즉시 멈춰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헬스장 런닝머신에 있는 그 빨간색 안전핀 같은 거요. 맞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동력을 차단해서 기계 전체를 멈추는 말 그대로 비상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이건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멈추는 것 이상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양중기의 브레이크는 움직이는 것을 안전하게 멈추고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아, 유지하는 기능이요? 네. 동력을 차단했을 때 수십 톤짜리 화물이 중력 때문에 줄줄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꽉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정지, 그리고 상태 유지. 알겠습니다. 자, 기계 자체의 안전장치도 중요한데 작업 환경, 특히 날씨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료를 보니까 타워 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이 풍속에 따라 2가지로 나뉘네요. 초속 10m랑 15m. 이 숫자는 어떤 근거로 정해진 건가요? 이 두 숫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열쇠는 크레인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안정성의 차이 때문이죠. 먼저 순간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설치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완성된 크레인보다 조립 중인 크레인이 더 약한 바람에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덩치가 작으니까 바람 영향도 덜 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조립 중인 크레인은 아직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가 있고 각 부품들이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비교적 약한 바람에도 전체 구조가 뒤틀리거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 반면에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할 때는 이미 완성된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작업이요? 네, 이때는 크레인 자체는 튼튼하지만 매달린 화물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려서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작업자들을 덮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10m/s는 크레인 자체의 안전 기준이고 15m/s는 크레인이 다루는 화물과 그 주변의 안전 기준이군요. 설치할 때가 더 약하니까 더 낮은 숫자 10,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기계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바로 와이어 로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살짝 낮춰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에이, 실밥 몇 개 터진 거 가지고 그렇게 무심코 무거운 철근을 들던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지는 끔찍한 사고. 바로 이 와이어 로프 폐기 기준을 몰라서 생긴 비극입니다. 네, 실기시험 영순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10-7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0-7 법칙이요? 네, 첫 번째 폐기 기준은 소선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입니다. 이게 왜 기준이냐면요. 와이어 로프는 수많은 얇은 철사, 즉 소선을 꼬아 만듭니다. 몇 가닥 끊어진 게 대수냐 싶지만 이건 내부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아, 그 얇은 철사 가닥이 소선이군요. 10%면 예를 들어 소선이 60가닥인 로프에서 6가닥 이상 끊어지면 바로 폐기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10. 소선은 10%의 소10입니다. 소십. 알겠습니다. 그럼 17법칙의 7은 뭔가요? 두 번째 기준은 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한 것입니다. 로프가 닳거나 늘어나서 얇아졌다는 건 그만큼 버티는 힘이 약해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원래 지름이 10mm인 로프가 있었는데 재보니까 9.2mm가 됐어요. 그럼 0.8mm가 줄었죠. 그렇죠. 7%는 0.7mm인데 0.8mm가 줄었으니까 7%를 초과했죠. 그럼 바로 폐기해야 하는 겁니다. 아하, 지름은 7%. 네, 그래서 지름은 7, 지7입니다. 그럼 암기법 나왔네요. 소는 10이지, 지랄 7하네. 소십 지칠. 이건 머리에 각인시켜야겠네요.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상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라는 개념입니다. 안전율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로프가 얼마나의 힘까지 버틸 수 있는가, 즉 파단 강도를 실제 사용하는 최대 힘, 즉 최대 사용화 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몇 배의 여유를 두고 설계했냐는 거죠. 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같은 거네요. 당연히 뭘 드느냐에 따라 여유치가 달라지겠죠.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을 태울 때가 안전율이 가장 높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곤돌라 같은 운반구의 와이어 로프는 안전율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배요? 네, 인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10배의 안전 여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둘째, 화물을 운반할 때는 안전율 5 이상입니다. 아, 절반이네요. 네, 화물도 중요하지만 인명보다는 기준을 완화해서 5배의 여유를 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훅, 샤클 같은 거리용 부품들은 안전율 3 이상입니다. 이건 왜 또 숫자가 낮죠? 이 부품들은 단단한 강철로 제작돼서 와이어 로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3배의 여유를 두는 겁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은 10배 소중하니까 안전율 10. 화물은 그 절반 5. 단단한 부품은 3.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 카드가 남았습니다. 와이어 로프랑 숫자가 반대라서 진짜 헷갈리기 쉬운 거. 바로 달기 체인의 폐기 기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죠. 와이어 로프와 체인은 파손되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원리가 다르다. 네, 와이어 로프는 가는 선이 끊어지는 게 문제라면 체인은 단단한 금속 고리가 하중을 받아서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아니면 마찰로 닳아서 얇아지는 게 주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다르니 기준도 다르겠네요. 체인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와이어 로프랑 숫자가 교차돼서 나옵니다. 첫째, 길이 증가가 5%를 초과한 것. 길이가 5%요? 네, 고리가 이미 변형돼서 약해졌다는 신호죠. 둘째, 링 단면의 지름 감소가 10%를 초과한 것. 와이어 로프는 지름이 7%였는데 체인은 10%네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와이어 로프는 소선 10%, 지름 7%였는데 체인은 길이 5%, 지름 10%죠. 아, 이건 정말 헷갈리네요. 그럼 이것도 암기법이 있겠는데요? 길이가 5버, 지름은 10창, 기로집. 좋습니다. 기로집, 와이어 로프, 소십, 지칠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부드럽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문제입니다. 이삿짐 리프트가 법적 양중기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적재 하중 기준은 몇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0.1톤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할 때 타워 크레인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운전 작업 중지입니다. 설치가 아니라 운전이었죠? 좋습니다. 세 번째 확인.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소선이 몇 % 이상 끊어지면 폐기해야 할까요? 바로 10%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물이 아닌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의 와이어 로프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네, 정답은 10입니다. 사람은 10배 더 소중하니까요. 완벽합니다. 오늘 복잡한 이론 이해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